잔인한 수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은 고유정이 열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백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 호송차를 타는 고유정. 그런데 이때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들. 믿을 수 없는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살인자는 저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날도 죽어 있어요. 지난 6월 1일 긴급 체포된 고유정. 사건 현장 편의션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혈흔이 발견이 되었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건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유족과 지인들이 3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하여튼 이제 사람을 이제 죽였고 참. 어떻게 이제 빠져나왔다. 그 정도는지. 유족 면담 시간에 갑자기 실신한 피해자의 남동생. 앞에 좀 나와주세요. 고유정이 1차 진술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남동생. 함께 경찰에 이야기를 전달받은 큰아버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격하고 쓰러졌을 때는 어떤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뭐좀 잔인성이 뭐 잔인성. 잔인하게. 예, 그거지 뭐.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이거 나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 아니 어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지. 혹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잔혹한 시신 훼손 수법에 유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치 않은 몸인데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쓰러졌어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매일 저는 여기 앉아 있어요. 형 대신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형이 더 믿음직스럽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는 편하게 갔을 텐데 이 생각을 매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형의 죽음이 동생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형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둘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날 때 같이 나들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바람개비 만들었네, 태극기로. 아, 직접 만든 네, 형이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선물로 해가지고 들에 가서 놀겠다고 매일 얘기해요.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물어요. 요즘 어디가 좋니? 애 데려가기에는. 셋이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처 때문에 애랑 둘이 있고 싶어 했었죠. 그날을 되게 기다렸어요. 그렇죠. 형은 땡, 이름은 누구누구, 땡땡 집안의 첫째 아들, 땡땡이 보고 싶다 라고 말해요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요. 지나갔으나 그런 의미는 없었죠. 이름, 성원강 이름은 광씨 집안의 첫째 아들. 없이 사는 말이요. 아이고 참. 행복의 꿈이었다고 말해요. 니를 보겠다 말해요. 약속 장소는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남자분 중에 먼저 오셔가지고
2년 전 이혼한 고유정이 그토록 기다리던 6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만난 세 사람. 원래는 놀이공원에서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늘 저 테마파크 가가지고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오늘 뭐 저녁이라 뭐 만날 수 있어 밥 만나거나 술이나 한잔 그럴 거면 다시. 예,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그러면. 그런데 일정과 다르게 제주도의 한 마트로 향한 강 씨. 처처 아들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이때 강 씨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세 사람은 고유정의 승용차로 이동합니다. 실제 피해자 강 씨의 차량입니다. 펜션 이동하기 전에는 형 차를 굳이 세워놓고 차 한 대로 이동해요. 목적지는 제주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한 펜션이었습니다. 저번 주 뭐? 애들도 갖고 있는데 애들이랑 애기 하나 있는. 애기 뭐 없는 것 같은데 가족이. 인근 CCTV에는 펜션으로 향하는 그녀의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그 시간은 25일 오후 5시경. 고유정이 미리 예약한 펜션에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나가 전대했거든. 8시 전화 보니까 8시 1분. 딱 보니까 아들이 받더라고요. 그로부터 2시간 후 10시경에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카톡이 좀 카톡 내용이 좀 이상해서 원래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할 게 있어서 들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간다는 목적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핸드폰이 바로 꺼져 있었어요. 현재 경찰은 25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악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다에서 유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말도 안 되는. 그때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찢어지고 심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 씨를 살해한 후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간 고유정. 그런데 여객선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6일을 하고 난 후 고유정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완도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멈춰선 저 차가 바로 고유정 차인데요. 맙소사. 수색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거기에서 이제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한 곳은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육지에도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경찰은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혹시 전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계단. 시신은 어디에 버리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토록 잔인하게 형을 죽인 그녀를 동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악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짐승이에요. 왜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바다에 유기돼가지고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서 장례식조차 못 치르게 합니까? 아이고 참.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은닉죄로 구속된 고유정. 이제 꽁꽁 가려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밝혀집니다. 검거 4일 만에 신상 공개가 된 고유정.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시인하시나요? 그토록 얼굴을 드러내기 꺼려했던 그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고유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려 선생님 댁인가? 저는 MBC에서 왔는데.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네. 혹시 동생 되세요? 누나 일을 알고 계세요? 누나가 뭐 혹시나 좀 지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없었고 누나가 뭐 요새 뭐그전 내용이랑 좀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누나가 재혼했죠? 이번에 알았다. 이번에 알았죠? 왜요? 저는 외갓집에서 누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계신 누나의 상태를 착하고 배려심 있다고? 전 외형이랑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대학교 봉사활동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13년에 결혼을 했고 3년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 재혼한 현 남편을 따라 청주로 이사간 고유정.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많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여자분? 네. 어땠어요, 그때 인상 그냥 지나가나 이유?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완전 인사도 하시고 평소에 참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면 저 사람 왜 그랬지 싶거든요. 아파트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도 이거 이런 거 좀 생기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생겼다고 나눠주시고. 그녀가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여느 주부처럼 알뜰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동기로 추정되는 부분이라도 좀 있습니까? 어제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범행 동기에 대해 가지고 진술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 말이 안 되니까 문제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랍니다. 결정이 났잖아요. 애를 봐야 된다. 근데 애를 친해지기 전까지는 3명이 봐야 돼요. 몇 번은. 왜냐면 2년 만에 보는 거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결정이 난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 전처가. 갑자기 다정한 듯한 문자가 왔었어요. 원래 딱딱딱 끊어지게 왔었거든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말투도 약간 유하게 오고. 달라진 태도에 형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데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만나기 3일 전에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고유정은 제주도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고무장갑을 구입했습니다. 범행 후 마트에서 또다시 포착된 고유정. 그녀는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환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를 때잖아요. 이거 여기라고 진짜 나보고 한번 하셨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맞아. 군대가 무시 군대가 무시구나. 고유정은 물품에 묻은 이물질을 태연하게 휴지로 닦아냅니다. 아이고, 미친. 그리고 하나둘씩 밝혀지는 진실. 범행 장소였던 펜션 또한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휴, 세상에. 보통 무인식이요. 무인식이면은 뭐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와서 하러.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번호 결제하고. 고유정이 직접 예약한 펜션은 관리인 없는 무인 시스템과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형인 거예요, 저게. 살해 후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2시간 전 인근 마트를 들립니다.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그녀가 구매한 건 여행용 가방, 냄새를 없애기 위한 화장품,
비닐 장갑, 그리고 종량제 봉투 30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유기 방식은 이토록 치밀했습니다. 이게 참. 이제 가정주부였잖아요. 주부의 입장에서 재활용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거는 충분히 굉장히 용이한 방식의 유기 방식이죠. 펜션에서 1차 시신 훼손 후 바다로 유기한 고유정. 미처 유기하지 못한 시신은 김포에서 2차 훼손하여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인하다. 유족들이 계획적인 범행이다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유족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 89점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복원을 하니까 그 니코틴 치사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고. 아이쿠.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범죄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쌤 혹시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왜 살해하신 거예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살해를 인정하면서 진짜 범행 동기를 숨기는 그 이유는 뭘까? 뭘까요? 여러 의문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인 강 씨를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누가 봐도 충격적인 뉴스지만 제3자가 여기는 다 충격적이라서 많이 그렇겠죠. 다음 학기에 박사 졸업 논문을 이제 써서 졸업할 예정이에요. 아이고. 다음 학기면은 6개월 정도 남은 건가요? 예. 요건은 다 만족이 돼서 이제 졸업만 나온 상태였고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소문나 있는 강 씨. 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 건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씨의 친한 동기를 만난 제작진. 그런 생활이 이제 편하진 않았다는 거는 들어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이고 뭐 벌이가 이제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근데 붙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피의자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애기를 안 보여준다, 힘들다, 그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애를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안 보여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그냥 못 살게 굴려고. 둘 사이는 생각보다 심각했답니다.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앞에서는 착한 척, 잘 웃고 하는데 집에서는 돌변했던 거죠. 강 씨에게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던 고유정. 그런 그녀와 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옷이 그렇게 막 많진 않으시네요. 그쵸, 수수했죠. 네. 자기 옷 사는 것보다 양육비가 먼저였으니까요. 매달 얼마 되지 않는 연구비야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아이고 참. 양육비를 꼬박꼬박 잘 보내줬고요. 애도 안 보여주는데 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냐. 서로 약속이 틀리지 않냐.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최근 면접 교섭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한 강 씨.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고유정의 범행 동기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고분고분해 왔다라고 느꼈던 그 상대가 뭔가 반기를 드는 그 상황에서 본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노예처럼 굴어야 되는데 노예처럼 굴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음. 그러면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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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가장 행복했을 순간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진실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남편과 이제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지인분들도 그 주변에 산을 다 뒤지셨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너무 억울해요. 애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좋게 갔는데. 그럼요. 그렇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정말 악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짐승이에요. 저는. 좋은 형이자 좋은 아들, 그리고 좋은 아빠이고자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강 씨.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그의 꿈을 고유정은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숟갈 뽑고 잘 수가 없어요. 형 시신 찾고 장대할 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떠난 이에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시신을 찾는 일에만 쏟았던 시간들. 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이제까지 받았던 사랑을 좀 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신으로 찾아야 되는데 와 이것조차 쉽지 않네요 정말. 어떡해요. 아이고. 이런 게 있나요? 신상 공개했는데 얼굴 봤나요? 시신 찾았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서글서글했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맞네요. 동영상인데. 넣고 이거? 참나. 듬직한 체구의 자상한 성품, 성실함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자랑스러운 형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한 채 형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형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형은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과 놀아줄 수 있어 행복하다던 준호 씨. 그 밝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뚝 끊겨버렸다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끊긴 적은 없는데 뭔가 이상했다는 준호 씨의 친구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네, 한 번도 없었고. 전처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은 만큼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직접 준호 씨를 찾아 나섰다는데요. 그런데 펜션까지 들어간 것까지 CCTV에 나왔잖아. 근데 분명히 들어간 건 확실해. 그런데 나오는 걸 어서. 그럴 수가 없잖아. 이거 진짜 살인 사건 아니야? 아이고. 그리고 며칠 뒤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고의정이 실무 시인했대. 시체는? 시체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맞는 거라. 그 시체를 우리 바닥까지 버렸다니까 진짜. 아이고. 하지만 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범행 현장을 떠나 곳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간판도 뺐잖아요. 동양분이 그 경찰 오기 전에 와가지고 다 하겠는데 저기 동생분이 먼저 와가지고 CCTV 보고 경찰이 너무하네.
들어가야겠다. 홀로 펜션 밖으로 나갔다는 준호 씨를 찾으려면 반드시 체크했어야 할 CCTV. 하지만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변 그 CCTV가 그 유족이 찾아준 CCTV 확인 못하고 있는 거는 봤는데요.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방범 CCTV 마찬가지. 확인 못하시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놓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펜션을 나온 직후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타난 고유정. 차 안에 무언가를 한참 뒤지더니 흰 종량제 봉투를 꺼내 옮기는데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뭐죠 저게? 그 무게가 상당한지 봉투를 힘겹게 들어올려 수거함에 버립니다. 버린 봉투가 5개. 이틀 밤 사이에 나온 것 치고는 쓰레기가 좀 많은데요. 아, 설마 예.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봉지가 되게 무거워 보였고요. 냄새가 좀 나는 물건이 있었는지 안에 스카프 냄새를 맡더라고요. 아이고 참. 포크 안에 훼손된 시신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봉투 속엔 무엇이 들어있었을지 이 지역의 쓰레기들이 모인다는 소각장을 찾았습니다. 내용물은 그때 파악을 못하시고 종량용에 넣어버리면은 일일이 그걸 찢어가지고 확인을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수색이네. 그때 수색은 경찰대는 안 온 것 같아요. 아침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그냥 둘러보고만 있어요? 아이고 참. 고유정이 버린 종량제 봉투가 이곳에 들어온 걸 확인만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에이. 결국 유가족의 요청으로 뒤늦게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작업. 야,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잘 벌려줘.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게 알았지? 이곳에서 준호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수색견 2마리와 경찰 인력 75명이 동원돼 그야말로 대규모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날 사람의 뼈 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체 2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추정되는 것들은 좀 나오기는 했어요. 일부 수거는 했는데 확답을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국가수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한 달여 가까이 시신 수색 작업은 계속돼 왔지만 결국 고의정의 잔혹한 범행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아이고 참.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입니다. 기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예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은닉한 고유정. 혹시 전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계단. 시신은 어디에 버리셨나요? 대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고유정은 체포 당시 이야기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 야, 참. 이 상처들이 방어하다 생긴 것이라며 고유정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녀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방어라는 말 그대로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또 위해를 가했을 때 막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개는 손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 있는 쪽 면, 안쪽에 바깥쪽으로 보이고요. 방어할 때 생긴 손상은 깊고 얕고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얇은 손상, 여기 보시면 마치 종이에 베인 듯한 얕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자해의 특징이에요. 위치도 안 맞고 상처의 형태도 안 맞습니다. 손에 있는 것은 또 보시면 뜨거운 물체에 닿았거나 뜨거운 액체에 닿았거나 문지르면서 생기는 열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추정해 보면 강력한 화학 물질,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닿았을 때도 이렇게 액체가 튀거나 이랬을 때도 똑같이 케미칼 번, 화학적 화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히 추론해보자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생겼을까요? 그런 과정에서 열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학적 물질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겠죠.
줄곧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고유정.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현 남편을 만났습니다. 5월 25일 날에 이제 고유정 전 남편이 면접에서 다른 건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연락이 안 됐고요. 고유정하고 제가 5월 27일 날 실종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를 한 뒤에야 연락이 닿은 아내 고유정. 남편에게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뭐였나요?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성폭행 당할 뻔했다.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문자가 온 건 밤 11시 18분. 하지만 그 시각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저는 잔혹함보다는 그 태어남과 치밀한 계획들이 저는 더 무서운 거였어요. 범행 보름 전부터 살해 계획을 세운 듯한 고유정. 흉기에 범행 현장을 청소할 도구까지 미리 구입해두기도 했는데요. 이 가방이 메고 있던 가방이었어요. 범행을 위해 제주로 가는 길에 고유정이 메고 있던 이 가방. 그 안에 비닐 속에 지퍼백이 문화도 있었고 굉장히 작은 팩들이거든요. 이거만 봐도 대충 그냥 추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회전을 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뜻밖의 물건이 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반지가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커플링이었다는데요. 이름이 생겼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것도 있고 여기는 나의 웬일이야. 이 반지는 근데 나 끼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왜 가지고 있지? 방송하세요. 얘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학교에 범행을 가는 걸 다 보고 와서 집에 내릴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다. 이미 살해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로 향했던 고유정. 그렇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그 자리에 전 남편과의 커플링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뭘까? 그러게요. 아마 전 남편을 상대로 안심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음식에 졸피뎀을 넣고 수면 상태가 된 이후에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 중에 상당히 안심을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살지만 당신과 사이에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전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일종의 범행 도구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무섭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사롭게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고유정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범행 현장의 사진들. 뭐죠? 그녀는 대체 왜 이런 사진을 남겨놓은 것일까? 지금 고유정한테 나타나는 성향을 보면 상당히 강박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여객선에서 상당 부분이 가방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유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카레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범행 도구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이 됐는데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맛이 굉장히 쓰고 이 일반 음료수에 타면 탁한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도 은폐하기 위해서 저런 향이 강하고 맛을 잘 모르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제 손으로 증거를 남겼을까요? 고유정은 이게 이제 치밀하지 못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놔서 기록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꼼꼼하게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밝혀졌을 때 경찰 조사라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도 아버님은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가족들은 이렇게 살고 지냈는데 형 시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시신 유기장도라도 더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설득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었으면. 그러게요. 근데 여전히 없어요. 아이고 이게 참.
사건 이후 사과 한마디 없는 고유정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부딪혀 있으니까 산 거지. 그래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보지. 하루 병원이야. 저기 보면은 운동기구 많잖아. 이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그냥 편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판사 이혼 과정에서도 집에 자주 안 들어왔다. 뭐 알코올 중독자다. 술 못 먹거든요. 그녀의 거짓말은 엄중한 재판정 안에서도 거침이 없었다는데요. 만약에 그 거짓말이 발각됐을 때는 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섭다고 했었어요. 저 친구 동거는. 왜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발각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운다고? 네, 판사 앞에서. 판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펑펑 운대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숨 쉬는 거 빼고 거짓말이다. 회사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몰래 훔쳐보고 스토커 짓한 거야. 알고 봤더니 불륜을 스토커 안 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사가 맞다면 유정이는 일상적인 때도 항상 거짓말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언니 있다고 자기보다 이쁘고 공부도 잘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선배 언니들하고 되게 잘 보이려고 편지 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 언니 있으니까 3년 선배 언니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안 해준다. 나 그럼 언니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점에 언니가 없더라고. 그냥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고유정. 그녀는 왜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고유정의 모습은 끔찍한 범죄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 보시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이제 되게 좀 그때는 그런 일을 저지를 아이라고는 절대 보여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좀 많고 좀 막 이렇게 너무 나대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 반이 틀려도 그러면 막 먼저 다가가서 막 장난치고 그래서 너무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린 시절 그녀의 친구들도 밝고 명랑한 친구였다고 그녀를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지금의 남편도 고유정을 겉보기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친절해요.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다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을 잘하고 되게 존중받는 느낌을 잘 줘요. 당신은 뭐든 잘할 수 있다. 잘해준다. 각자의 아이가 있던 두 사람. 현 남편이 사는 청주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로 했는데요. 왜냐면 법적으로는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여지는 출석부나 우리 명찰이나 이런 거는 다 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출석부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부통소리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 개명을 될 때까지 감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아들의 성까지 바꾸며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가족이 되길 바랐던 고유정. 그런 그녀에게 아이를 보여달라는 전 남편 준호 씨. 고유정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던 걸까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니즈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노를 하는데 현재의 삶에서 또 다른 남성과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면 되는데 전 남편이 자꾸 이걸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면접 교섭권 재판에서 패소하고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고유정은 급기야 전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듯 했는데요. 아내가 체포되자 현 남편은 불현듯 또 다른 죽음이 떠올랐답니다. 지난 3월 6살 아들도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다리가 딱 나올 때잖아요. 네.
뭐 후후 불기도 하고 천천히 먹기도 하고 먹다가 갑자기 안 먹는다길래 그때 카레를 한 반 정도 먹었죠, 반 정도. 그런데 다음 날 그 다음 눈 떴을 때는 이미 우리 아이는 이렇게 엎드려진 상태에서 피를 얼굴풀이만큼 쏟은 상태로 그냥 피가 눈에 보이잖아요.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처럼 머릿속은 당연히 사망한 걸 지켜하면서도 얘를 신고해란 말을 고정히 했고 저는 아기를 안고 나가서 거실에 눕혀서 저는 CPR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끔찍하죠. 결국에는 전 남편분도 전날 카레를 드셨고 그 카레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워낙에 흡사한 게 많다는 거죠. 그녀를 둘러싼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나 수단,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양형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 물건이 가득하네요. 그죠, 형 2박스인데 애기 거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절반은 애기 거죠. 이거 정도는 버릴만 할 텐데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이고 참. 못 버리죠. 애기 물품 중에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 기저귀 하나 못 버려요. 지금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못 버려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일도 있고. 우리 아들들은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아빠 준호 씨는 영영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형이 모아놨던 저축이랑 얼마 안 되지만 사망금이 조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또 형에 대한 다른 학업적 그 권리들까지 법적 상속자인 조카한테로 가는데 대리권자가 친모인 고유정이에요. 다 상처예요. 네. 유가족은 아이의 친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준호 씨. 그의 연구 업적이 고스란히 그의 목숨을 앗아간 고유정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36. 아까운 생을 마감해야 했던 준호 씨. 억울하게 떠난 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